여기는 대종천과 동해바다가 만나는 봉길리 해수욕장입니다. 많은 동해안의 명승지 중 이곳만큼 살아 숨쉬는 역사의 현장을 볼 수 있는 곳도 드뭅니다. 물구비에 마치 떠있는 듯 보이는 문무수중왕릉. 이것은 죽어서도 동해안을 지키고 있는 문무왕의 넋이 깃든 곳입니다. 세계에서도 유일하다는 수중왕릉으로 쪽배를 빌려 타고 가는 마음은 파도처럼 울렁거렸습니다. 지금은 한가로이 갈매기들의 쉼터가 되어버린 문무왕릉이지만 앞에 서는 순간 마치 신비한 힘에 이끌리는 듯했고 보기보다는 규모가 상당히 큰데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댕바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문무왕의 넋을 생각지 않는다면 성가신 암초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댕바우는 바다 위의 연꽃과도 같습니다. 천년도 훨씬 넘은 역사가 바위 하나하나로 피어나는 연꽃송이. 그러니까 문무왕릉은 4개의 꽃잎이 벌어진 그 속에 마치 여의주를 품고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십자로 갈라진 4개의 수로에서는 물이 들어왔다가 빠지고 들어왔다가는 빠지고 수없는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고 돌듯이 문무왕릉은 단순한 역사의 상징물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동서남북이 다 갈라졌는데, 예? 이거 우리 문무왕릉은 바로 이겁니다. 예. 물선인데 여기로도 타야죠. 먼저 넘어가죠. 예, 이쪽이 이제 서쪽이고요. 예. 저희가 저 동쪽이고 이 예. 남쪽 아닙니까? 예, 근데 남쪽. 저 북쪽. 저 북쪽만은 우로는 있는 몇 개가 밑에 뚫렸습니다. 예. 뚫렸어요. 밑으로만 뚫려 있다. 예. 이죠. 그래갖고 이 왕릉의 바위가 여기 바위 아니랍니다. 예전에 어른들 말씀에서는. 예. 예,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거다. 이거 지금은 풀이 없죠. 이 여름 때 풀이 납니다. 여기 풀이 나요? 풀이 나요. 나는데 4월 5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몇 번씩 했어요. 예, 또 한 가지에서는 산에도 묘를 생물들 벽쳐하는데 풀이 있고 더러우면 되겠습니까? 이 소당 왕릉에 버려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예. 그래서 그런 거죠. 여기 이제 전설은 여기에 이제 모셨던 그 문무대왕께서 예. 예, 용이 돼서 하늘로 이렇게 예, 올라가셨다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전설이죠. 그래서 저 이건자 있습니다. 예, 이견대. 예, 제사를 지내고 했다는 것은 예. 그래가지고 우리도 알았는 거지. 예. 우리가 처음부터 뭐 잘 모르죠. 예. 예. 오늘도 저 모처만에 참 요. 이번에는 직접 수중으로 들어가서 물의 흐름을 느껴봅니다. 물속에서 바라보는 대왕암은 더 큰 신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감히 무덤으로 가까이 범접할 수 없다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죽어서도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숭고한 뜻이 서려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동편과 서편 그리고 남쪽의 세 수로로 통하는 물길을 따라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점차 파도가 거세지는 바다에서 우리는 서둘러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수중왕릉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이견대를 향해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심는왕이 대왕암에서 얻었다는 만파식적을 불던 이견대. 이견대의 피리 소리가 나면 나라의 어려움이 사라졌다지만 오늘날 만파식적의 뜻만이 남아서 우리 곁을 떠돌 뿐입니다. 이견대에서 문무대왕의 뜻에 감사하는 제사를 지낸 이도 있다고 하니 그가 바로 조선시대 때 경주 부윤을 지낸 홍양호입니다. 이견대 지척의 거리에 문무왕의 유언비가 바다를 향해 있습니다. 대왕암을 사랑했던 수필가 고유섭 선생,
대왕암이 있는 용당포 바다를 잊지 못한다는 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나의 잊히지 못하는 바다. 이순신보다도 장우보고보다도 문무대왕을 더 높이 기리는 그의 시비엔 숨겨진 역사의 진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진실은 오늘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우리 지역의 향토해를 더욱 부추겨줍니다. 대왕암이 수중릉으로 되기까지는 무엇보다 불교의 힘이 컸다고 전해집니다. 문무대왕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가문사가 등장하는 까닭은 이곳에 절을 짓고 싶어한 대왕의 뜻이 남아서일 겁니다. 뼈대만 앙상이 남은 절터밖에 볼 수 없어서 안타까움만 더해줍니다. 하지만 불국사와 가문사 그리고 대왕암을 연결하는 선이 일직선상이라니 이 또한 경이롭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석탑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배치되는 미감인 상승감과 안정감을 조화시킨 3층 석탑. 3층 석탑으로는 규모가 제일 크다는 이 탑은 일본의 목탑 그리고 중국의 벽돌탑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품이 배어나옵니다. 이 탑들의 기운을 받쳐주는 가문사는 절터만이 남아서 지나는 이들의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여기에 뭐가 있었나 봐. 절터처럼, 그치?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밑바닥을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문화유산들이 한 곳에 몰려있는 이곳 간포는 관광도 즐기시면서 자녀들에게 역사 교육도 시킬 수 있는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리포터와 함께 해안선을 따라 대보 일주도로로 향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아입니다. 나의 잊지 못하는 바다와 수중릉 잘 보셨습니까? 지금부턴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볼 때 호랑이 꼬리에 해당되는 대보 일주도로를 가려고 하는데요. 같이 가보실까요? Savannah woman dressed in white stands out of tropical. 이곳은 지도의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는 대보일주도로입니다. 돌아가는 구비마다 작은 포구들이 발달해 있고요. 육지에서 제일 먼저 해를 맞이한다는 영일만을 품에 안고 있어서 수려한 자연 경치를 자랑하는 곳이죠. 구롱포, 대동배 그리고 인곡 해안가를 돌아 도구로 돌아오게 되는 대보일주도로는 약 20km에 해당되는 길인데요. 그중 약 4km 정도는 올해 말에 포장공사가 완공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흙길을 덜컹거리면서 달리는 기분은 또한 여행의 멋스러움을 더할 거라고 보는데요. 최근 들어서 차를 가는 오너의 수가 부쩍 늘어나면서 오토 캠핑이라는 새로운 레저 문화도 생겨났죠. 특히 차를 이용해서 여행을 하실 때는 겉만 보고 지나가는 그런 단점도 있지만 마음에 드는 곳에서는 내려서 직접 얘기도 나누고 살아가는 모습을 함께 느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이 대동배 이동이 그런 곳인데요.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어부들이나 해녀들의 건강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침 8시에 물질을 시작해서 오후 2시나 되어야 나오는 해녀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날씨 되게 추운데 추우시지 않으세요? 안 춥다. 많이 잡으셨어요? 많이 잡았다. 예, 뭐 잡으셨는데요? 전복. 전복하고요. 전복, 해삼, 예. 고동. 예. 이거 해삼 잡아놨네, 아, 예. 이거. 한 볼 수 있을까요? 한 볼 수 있을까요? 많이만 잡수러 오면 싸 좋지. 많이 팔고. 안녕하세요. 지금 물에서 나오시는 길이에요? 네. 지금 바람이 되게 많이 부는데 춥지 않으세요? 춥진 않았는데. 예, 뭐 잡으셨는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전복. 저희? 이게 뭐야? 전복. 전복이요?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전복, 해삼, 멍게 이런 것들을 마을 공동으로 판매한다고 한다는데요. 하루 수입이 많으면 10만 원 이상이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죠? 좀 더 좋은 값에 팔고 싶어하는 아주머니들의 얼굴이 진지하기까지 합니다.
이거 여기서 금방 잡으신 거죠? 네, 자연산을 잡았어요. 어머, 이거 그냥 생으로 먹어도 돼요? MBC 문화방송에 자주 정보가 맛좀 볼까요? 네, 진짜 맛있네요. 이거는 천개스를 이제 경매해가지고 이제 딴 사람이 사가가지고 포항을 가져간다고 여기서는 팔 수가 없다고요. 여기서 이제 못 팔아, 여기서는 경매해가지고 입찰 뛴 사람이 가져간다고요. 우리가 다 보면 달해가지고 이거는 뭔데요? 이거는 이거 천추 우무가슬이라고 하얗게 발해가지고 부드럽게 꽈놓으면 왜 해놓은 거 있잖아요. 한마디 하서 아이고 어째 아무리 안 하자고 노래하고 상가 한마디. 못 따란다 여가. 아줌매 상가 한마디 하서. 오는 제주에는 아가씨도 많지. 인정 많고 마음씨고. 인정 많고 마음씨고. 억센 바닷바람을 이겨내는 건강한 아주머니들의 웃음소리를 귀로하고 또 다른 폭으로 향합니다. 이제부터는 포장길인데요. 대보일주도로의 피곤함이 쌓일 무렵 임고 휴게소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포항시가지와 포항제철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멋진 언덕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일명 폭풍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정말 바람이 많은 곳이죠. 어차피 도시를 벗어나 떠나는 여행에서 답답한 가슴을 확 트이게 할 만한 곳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 바로 이곳 어떠세요? 특히 휴게소 안에 마련된 민속 전시관에서는 근세 우리 선조들이 쓰시던 생활용품들이 수천 점 전시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었는데요. 과거를 한눈에 볼 수 있고 특히 아이들에게는 생소하고 또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훌륭한 산교육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서 여행도 즐기고 교육의 효과도 가질 수 있는 곳이니까 일거양득이 아니겠어요? 바닷바람이 건너와서 저희를 막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잠시 쉬어갈 겸 여행의 즐거움도 더할 겸 건강한 사람들의 여름나기를 보시죠.
멋진 모습이었죠? 울릉도 선착장에 나가 있는 신희정 리포터를 불러보겠습니다. 신희정 씨, 신희정 씨. 네? 안녕하세요, 신희정입니다. 재밌게 보셨어요? 자, 지금부터 푸른 파도를 헤치며 바다로 나갑니다. 어디로 가냐고요? 동해 먼 심해섬 밖의 한 점섬 울릉도로 갈 거나 함께 가실까요? 출발! 동해로 갈까 서해로 갈까 그것도 아니면 남해로 갈까 떠나자 기차도 좋고 버스도 좋다 울릉도로 향하는 뱃길은 멀고 힘이 들었지만 아직까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신비의 성을 찾아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사뭇 설레었습니다. 뱃길로 포항에서 217km, 낮 12시 포항 선착장을 출발한 배는 울릉도의 낙조를 볼 때쯤 도착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릉도를 외로운 섬이니 또 답답한 섬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울릉도의 참모습을 보지 못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물과 돌, 바람과 민, 그리고 향나무. 단지 이것만을 알고 떠난다면 어쩌면 실망하시고 있는 문제겠죠. 건강하고 윤기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울릉도는 직접 가서 느껴보고 또 만져보고 맨발에 묻어오는 감촉을 느껴야만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거기에다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만나 밤새워 얘기를 나눠본다면 더욱 좋은 경험이 되겠죠. 우상국에서 몇 단계를 거쳐 울릉도로 불려져 오면서 일본인의 침탈 등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울릉도는 한때 무인도가 된 기록도 있습니다. 해안 전체의 귀암 괴석과 섬 일주 관광 그리고 성인봉 등반 코스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나 저는 울릉도 동쪽편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섬 죽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섬 속의 섬으로 출발을 해봅니다. 울릉도에서 4km 떨어진 죽도는요, 배로 가면 약 15분 거리입니다. 바다에 누운 사람이 합장을 하고 있는 형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온 죽도.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제일 먼저 맞는 곳이 바로 이 죽도예요. 지금 보이는 저것이 바로 이곳 사람들의 운송수단인 케이블카입니다. 이 섬에 약초를 묻고 사육되는 울릉도 약소가 있다는데요. 한번 들어온 소는 바로 고기가 되어서 저곳에 실려 내려온대요. 끔찍하죠? 그리고 아주 작은 섬인데 올라가는 길이 무척 험해요. 300계단이 되는데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계단을 넘지 않으면 마치 다다를 수 없는 섬이라도 되는 듯 300계단이 저의 발걸음을 재촉했는데요. 다소 힘은 들었지만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바다는 더 넓게 가슴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나무가 우거진 숲을 보니까 왜 죽도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섬 전체에서 자생되고 있는 약초가 바람에 흔들리고요. 오염이 없는 곳에서만 자라는 금광초롱과 또 후박나무가 이 섬의 신비함을 더해줬는데요. 이 모두가 죽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죽도 한켠에는 천궁 재배지가 한 바다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이 천궁 뿌리는 혈액순환에도 좋고 또 한약 재료도 널리 쓰인다고 합니다. 죽도에서 만난 마을 주민들은 천궁밭과 더덕밭을 일구고 또 김 매는 것이 일상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
그러나 아파트인가 숲밭인가 가면 또 진흙 사는 거 같은 또 세장 두란도 가. 사람도 자기는 땅덩이 요만 그래도 있어. 이분들은 오히려 도시를 더 큰 폐쇄된 섬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분들의 말씀이 이해가 될 것도 같더군요.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수분하는 거고. 수분? 예, 인구수, 예. 근데 이게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 저기 꿀벌이 없기 때문에 네. 예, 사람이 직접 왜 벌이 없어요, 여기는? 모르겠어요. 여기 섬 자체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수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언제쯤이면 예, 지금 굉장히 크게 될까요? 예, 지금 부채가 한 20일 후면은 예, 먹을 수 있습니다. 20일 정도 후면요? 예, 죽도에서 울릉도에서는 예, 죽도 수박이 제일 많이 생산되고요. 예. 여기도 수박이 답니다. 달아요? 예, 당분이 굉장히 많이. 예, 또 사탕, 설탕 예, 같은 예. 그 당분이 많고. 이것도 해풍이 불어가지고요. 예. 바람 부는 바닷바람에 해가지고 그 간물이 날라오기 때문에 잎사귀고 수박에 그 간물이 앉아가지고 네네. 예, 수박이 좀 끝맛이 짭니다. 제일 처음에는 끝맛이 짜요? 예, 짜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5입니다. 한참 좋은 나이인데 그죠? 예. 사방에서 바람이 쉴 새 없이 불어오는 죽도 한가운데에는 세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물이 귀해서 빗물을 받아 쓰고 있었는데요. 집 뒤곁에 이 통들 속에는 빗물이 가득가득 들어 있습니다. 식수와 허들의 물로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것들이죠. 이것은 아주 큰 천수통이에요. 죽도에서 자생하는 약초를 먹고 자라는 죽도 약소도 이색적이었는데요. 약초를 먹고 자라서 그런지 고기에서도 향긋한 향내가 나고 또 고기도 참 연했습니다. 사실 제가 한번 먹어봤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죽도 약소에는 윤기가 반질반질 돌고요. 한마디로 건강미가 넘쳤습니다. 아유, 저희 어떻게 뺏어 먹자. 뺏어 먹. 이 마을 주민의 주된 수입이 되고 있는 더덕밭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멀리에서부터 더덕의 향긋한 향내가 풍겼는데요. 토지도 굉장히 비옥해서 자연의 혜택을 무척 많이 받는 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덕이에요 이게? 죽도에서는 더덕을 한 번 심으면 8년 동안 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도 더덕은요, 무공해인데다가 수분이 굉장히 많은 것이 특색입니다. 처음 캐봐서 그런지 무척 힘이 들었어요. 더덕은 오래될수록 쓰다고 하는데요. 밭두렁에 앉아서 저도 한번 아주머니가 주시는 더덕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씻고 아래인데 예. 거의 거의 사람이 좋지. 자, 더덕이야. 이봐라. 조금 식대. 별 맛은 없어도 그죠? 좀 싱거웠나? 아니요, 맛있어요. 맛있지? 네. 맛있단다. 여기 더덕아. 네. 노홍의 식품이라고. 아, 이거는 비료도 주지도 안 하고 약도 안 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이렇게 싱싱하게 큰단 말이에요, 이게? 소그룹 내가야. 네네. 소그룹 내가 주기 때문에 더덕이 이리 맛이 좋고 좋단다 이래. 이거 더덕은 또 상에 붙이면 네. 알아준대. 이거 더덕 쭉 뜯어서. 그리고 죽도 사람들의 인심이 무척이나 후했는데요. 손님을 맞으면 귀한 물을 대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커다란 솥에 불을 지핍니다. 이때쯤 죽도에는 나무 타는 연기로 산촌의 저녁과 다를 바 없게 되죠. 토실토실한 토종닭을 잡아서 인삼 대신 오래 묵은 더덕을 넣고 푹 죽도 백숙을 만듭니다. 또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발전기를 돌려서 불을 밝히는 일이 하루를 마감하는 일이라고 해요. 우리는 사위와 가는 화투풀 옆에 앉아 더덕구이 준비를 했습니다. 화투풀이라고 하죠. 속세 위에 척 더덕구이 맛을 보면서 죽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쉬운 마음으로 울릉도 본섬으로 향합니다.
울릉도에 오시면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는데요. 바로 천연 에어컨입니다. 풍열이라는 이 동굴에서는 찬 공기가 사시사철 품어져 나옵니다. 그리고요, 항상 섭씨 4도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자연의 또 다른 신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완전 막 냉장고네. 냉장고 이마다 시원해 되겠나? 냉장고 에어컨 이만 시원한 게 어디? 여기 시시시 흔들어가라고 해서 위에서 손을 가서 살살 흔들어라. 역시 그러지 말고 이래 하면 안 되나? 제주가 매주에 손가락에서 흔들리면 인정이 가는가? 그렇지. 여기 들어오시니까 어떠세요? 아 굉장히 시원하네요. 추워요. 추워요? 예. 저는 지금 너무 추운데. 춥지요? 예, 좀 체력이 건강하시는 것 같은데 네. 더위 많이 타시죠? 저기 저 어디요? 코코. 예. 그거 갔다 오면서 저기 땀이 쭉 흐르는데. 아, 그러세요? 지금 보니까 얼었어. 그리고 동굴 끝에는 바위가 얼기설기 놓여져 있는데요. 땅의 찬 기온이 바로 저것을 통해 바람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릉도에는 천연 에어컨처럼 관광객들의 걸음을 쉬어가게 하는 곳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천연 에어컨 위쪽에 있는 토막집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울릉도에 오시는 분들이면 빼놓지 않고 들러보는 곳이죠. 새로 단장된 복내폭포가 가슴까지 시원하게 하더군요. 복내산이 바로 여기가 아닌가 하노라 하는 울릉도 아리랑도 바로 이 복내폭포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복내폭포를 보고 천천히 내려오시면 자연과 어우러진 삼림욕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가세요. 이곳저곳 발길 닿는 대로 거닐면서 제가 느낀 점은요. 왜 많은 분들이 다시금 이 울릉도와 죽도에 오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피상적으로 떠나면 실망하고 많은 울릉도행. 직접 와서 만지고 느끼는 가운데 울릉도와 죽도는 또 하나의 섬으로 우리 가슴속에 자리할 것입니다. 700리를 바람결에 찾아오니 울릉도라. 낭글베어 집을 짓고 땅을 파서 논밭을 가 오곡 잡고 심어놓고 아기자기 자를 낭글베어 집을 짓고 땅을 파서 논밭을 동해 창파 넓은 바다 우뚝 솟은 울릉도에 성인봉이 주산이요 수원지가 수도로구나. 기암괴석 찬란하니 금강산이 아니 억지와요 조만발하니 동래산이 여기로다. 동해바다 한복판에 청암절벽 120리 굽이 돌아 솟았으니 그리움에 울릉도라. 바위돌이 솟은 곳에 향나무가 늙어서 내일만 2100석 사는 꿈나라의 울릉도라. 바다에는 그물낚시, 섬 안에는 농기 연장, 불창부수 넘나더니 복을 받는 울릉도라. 저 안개만 없다면은 어쩌면 보일지도 모르는 울릉도에서 여러분들은 약소를 보셨습니다. 그 약소는 제가 서 있는 이곳 강구항에서 이미 오래전에 배에 실려서 울릉도로 운반되어진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포항에서 북쪽으로 해안도로를 따라 올라오다 보게 되면은
영덕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영덕은 영덕대게로 유명하죠. 하지만 그 영덕대게는 이곳 강광에 오셔야만 진품의 참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아차리고 식당으로 달려가서 영덕대게의 참맛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은경 리포터를 불러보겠습니다. 이은경 리포터 나와주세요. 들켜버렸네요. 저 혼자 먹고 있어서 조금은 미안한데요.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좀 손을 뗄 수가 없어요. 이 맛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구수하면서도 또 담백하고요. 또 그러면서 입안에서 살 녹으면서 감칠맛 나는 게 진짜 맛이 그만인데요. 이 영덕대게, 아주머니 이 영덕대게가요. 네, 어떻게 대게라고 불려졌어요? 대나무처럼 쭉쭉 다리가 뻗었기 때문에 네네. 옛 마디는 이제 대나무 왕대에서 표현을 해서 왕대라고. 네. 큰 대자로 말해서 영덕대게라 합니다. 그렇습니까? 우와. 이제 맛있게 식사를 했으니까요. 또 이 영덕 주변에 볼만한 이 관광지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멀리 7번 국도와 구도로를 사이로 흐르고 있는 50초는 옛부터 물이 맑아 은어가 많이 잡히던 곳입니다. 이 물은 영덕 지품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한때는 연어가 산란을 위해 올라오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또 이 50천 강물에는 은빛 비늘을 번쩍이면서 때를 지어 맴도는 싱싱한 은어를 볼 수 있습니다. 뛰어노는 은어들의 모습이 정말 예뻐 보이죠? 또한 이곳에는 많은 철새와 갈매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맑은 50천이 있는 한 이들은 영원하겠죠? 자, 갈 길이 바쁩니다. 영덕을 지나서 대신 해수욕장에 이르기 전에 좌측으로 접어들면요, 신기동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신비의 약수터가 있는데요. 바로 가산 약수터입니다. 어머, 약수물이네 이게. 깜짝이야. 아가씨. 이제 좀 살 것 같은데. 예, 잘 오세요. 예. 어디서 오세요? 저 포항에서 왔어요. 아, 방에서. 아, 멀리서 왔네요. 네, 이 가산 예. 약수물이요. 이 예. 품위 비용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예, 이 약수가, 예. 이 가산 약수가 유황 아주 약수라서 아주 피부 미용에도 아주 이 좋아요. 속도 편하고 속이 아주 이 불편한 데는 생목기거나 이런 데는 아주 금방 아주 속이 시원하게 아주 늘어가 버려요. 이 약수, 예, 많이 잡수세요. 예, 오늘 한번 예, 시식하고 마시고. 예, 많이 잡수면은 이 피부 미용도 좋고, 예. 그 신랑도 좋은 신랑도 구해가 시집도 갈 수 있어요. 예, 너무 많이 마신다고요? 아니, 많이 마셔도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예, 제가 너무너무 갈증이 났거든요. 예. 많이 드세요. 맛이 아주 쌉쌀한 맛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하고 드리죠. 이제 약수가 이제 그래서 이제 약수라 그죠. 예. 아, 아주. 옛 신라국의 공주가 이 약수를 먹고 시집을 갔더라는 얘기를 들으며 약수터를 떠나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월성정이 멀지 않기 때문이죠. 7번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한 월성정은 주위의 경관과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탁 트인 바다, 멀리 구산 해수욕장을 이곳에서 바라보면은 동해바람이 더위를 싹 씻어줍니다. 이곳은 아무리 더워도 평균 17도를 유지한다고 하네요. 정자 가까이에는 울창한 송림이 있어서 아마도 정자 이름이 월송정인 것은 소나무 숲 넘어 있다는 뜻을 이해할 만했고요. 또 정자 현판 뒤에는 안축의 시가 새겨져 있어서 지나가는 객을 달래주었습니다. 옛사람 강곳 없고 산천은 어이구한데 천년 전 옛자취 성종오직 남았구나. 네, 저는 지금 덕구 온천 휴양지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푸른 동해 바다와 뒤로는 태백산맥을 등지고 있는 그런 곳이죠. 또 희귀한 동식물이 많은 아름다운 계곡도 있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다는 말이 있죠. 999m의 응봉산에서 뻗어내려간 덕구계곡은 오르는 길목마다 물고기에 패인 웅장한 바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계곡 일대에는 산딸기며 두릅, 머루, 다래가 자생하고 있어서 계곡의 아기자기한 맛을 더해주고 있어요. 어머, 이게 뭐야? 와, 쌀이다, 쌀. 어머, 신기해. 어머, 5개네. 이게 무슨 새알이지? 이야, 정말 신기하다. 이름 모를 생새알을 발견해서 정말 때묻지 않은 자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계곡을 타고 흐르는 물에는 피라미며 가재, 메기 등도 서식하고 있고요. 형제폭포, 옥류대, 선녀탕, 무령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덕구계곡의 절정인 용소는 신비의 장관을 이룹니다. 덕구계곡의 끝에 이르면 옛 노천탕을 만날 수 있는데요. 사과부린 푯말이며 바위에서 품어나오는 물을 끌어당기는 파이프만 박혀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 감이 들더군요. 지금쯤 아래쪽에서는 이 물을 가지고 열심히 온천욕을 즐기고 있겠죠? 그렇지만요, 이제는 이 온천욕보다 더 효과가 좋다는 냉천탕을 소개해드리죠. 덕구에는 온천이 많이 알려졌죠? 하지만 이 덕구 냉천탕을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바로 덕구계곡 입구 도료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유황 성분이 많이 함유된 찬물이 하천 바위에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은 마치 달걀 냄새 같은 심한 유황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요. 이 냉천이 현재는 개발되지 않아서요. 이렇게 파이프 하나, 그리고 노천탕이 되어 있지만 이 물에서 한 번 목욕을 하신 분들은 절대로 이곳을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샤워를 해봤는데요. 당장 피부가 매끌매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온천욕과는 다른 또 상쾌감을 느끼시더군요. 유황 성분이 많은 거라서 마시지는 못한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죠? 여름에 햇빛 날 때는 사하면 거지가만이지 시원하기로. 특히나 또 아가씨들 시집 가기 전에 이 얼굴에 뭐 나는 거 이 한두 번 씻겨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시집 간 아가씨들도 있어요. 아주 그 아가씨들 호르기 많이 봤다고 내일 와서 인사합니다. 이렇게 덕구까지 와서 냉천욕을 하다 보니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네요. 근데 우리 정 교수님 어디 계시지? Round, get around, I get around, yeah, get around, round, round, I get around, I get around, round, round, I get around. 이은경 씨가 덕구 냉천탕에서 냉천욕을 하는 동안 우리는 힘겹게 계곡을 거슬러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백암산 줄기가 뻗어내린 신선계곡인데요. 말 그대로 신선이 내려와 살았을 정도로 사람의 발길이 뜸한 때묻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를 반겼습니다. 이 계곡은 울진군 온천면 사람들이 가을 내내 자연산 송이 채집을 위해 오르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계곡의 길이는 약 8km 정도 되는데 가는 길목 곳곳마다 마을 사람들이 붙여준 재미있는 지명을 만나게 됩니다. 매미소, 숫돌바위, 단지소, 호박소, 참새가 눈물을 흘리며 넘어가야 한다는 참새 눈물지기 바위. 그래서 총 12개의 소와 12개의 큰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외부 사람들에게는 가려진 신비의 계곡인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나 적게 오나 항상 똑같은 양의 물이 흐르는 매물내기소는 이 마을 주민들의 여름 피서지라고 하는데 특히 이 속에서 자라고 있는 쏘가리는 매운탕감으로 제격이라고 합니다. 참새 눈물지기 바위를 지나면 바로 이 소가 나타나는데 이곳을 가려면 또 험한 산등성이를 내려가야 합니다. 맑은 물은 바위를 돌아 흐르고 큰 바위는 물길을 터주고 그렇게 서로 어우러져 소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침 이슬을 머금은 거미줄 사이로 물은 흘러내리고 이름 모를 고기 또한 낯선 인간을 경계하는 듯 계곡은 그렇게 살아 있습니다. 신선계곡의 용소입니다. 두 갈래의 물이 약 20여 미터를 떨어져 내리는 곳인데 사람의 접근이 힘든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가뭄이 들 때 기우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명주실 7차례가 들어가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 여기 혹시 와서 뭐 헤엄도 치시고 그러신 적이 있으세요? 혼자는 못 오시고요. 예.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좀 실례해도 될까요? 예. 그만 수고 많았습니다. 예. 저 멀리서 왔는데요. 저희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불도 펴 있고 동네 어르신들 분들께서 다 모이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인사 올리러 왔습니다. 밤이 이슥한 신선 계곡의 아래쪽에는 동네 어른들이 이런저런 얘기로 한여름밤을 보냅니다. 이 마을 이름이 선구리로 알고 있는데 원래 처음부터 선구리였습니까? 처음에는 선구리가 아니고 선입니다. 이 마을의 그 마을 자랑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밀내에서도 화정 때도 갱생불이라는 호칭을 다 있고 지금까지도 이 불악이 단날이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협심 단계를 한다는 것이 아직도 칭찬받고 있습니다. 자네는 그겁니다. 예. 그러면 여름철이면은 지금까지 주로 이렇게 모이셔서 목욕도 하시고 또 끝난 다음에 이렇게 수박도 하나씩 한 통씩 이렇게 잘라가지고 좀 드시고 항상 이렇게 여름을 나시는 모양이죠. 예. 여기는 뭐 다른 데로 피서를 갈 필요도 없이 이 자체가 피서지겠네요. 그렇지요. 뭐 딴 데보다 이상 더 좋은 게 없죠. 예. 오가는데. 불은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신선 계곡의 차가운 물과 고즈넉한 개구리 울음소리가 어우러져서 계곡의 밤은 차분하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간포에서 출발해서 동해안을 따라 이곳 신선 계곡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동해안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채 자연의 숨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여러 유명한 관광지들을 한꺼번에 돌아볼 욕심으로 빽빽한 일정에 쫓겨서 오히려 피로에 쫓기기보다는 이렇게 한적한 민박집에서 1박을 하면서 여유 있게 가까운 관광지들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관광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신선 계곡에서 1박을 하면서 여름 창사 특집 동해안의 여름 1부를 마치겠습니다.